누가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몽골에 관심이 많을지 내가 알았겠냐고. 하루 만에 90만 명이 봤다니 나도 안 믿어. 사실 몽골 그러면 지금 부동산으로도 몽골 부동산 핫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아유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항상 웃음으로 시작하는 여의도 맨션. 그러니까 난 요즘 기분이 좋아. 왜? 여의도 맨션 이번에 우리들이 올린 거 있잖아. 예. 한 편당 이제 7,000명씩 봐. 아니 형님 우리가 7,000명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딴 데서 지금 90만 명을 터뜨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뭐 7,000명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오해야.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봐. 나는 우리 애청자들, 시청자들에게 또 도움되려고 가장 요즘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을 테마로 진짜 특집을 잡아서 쭉 끌어왔어. 예? 난 사실 누가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몽골에 관심이 많을지 내가 알았겠냐고. 하루 만에 90만 명이 봤다니 나도 안 믿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나는 진짜 그 우리 명성 PD랑도 우리 몽골도 한번 같이 갔다 왔었지만 그냥 그 오랫동안 왔다 갔다 교류 협력했던 사람으로서 난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아는 게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 몽골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있잖아. 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해외 투자하면 베트남 투자 진짜 열풍. 우리나라 투자 뭐 1위, 2위 했지. 맞아. 그 전에는 또 중국 투자였잖아. 그렇죠. 사실 몽골 그러면 지금 부동산으로도 몽골 부동산 핫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그래요? 한 5년 전쯤에 몽골의 첫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 그 당시 출장으로 갔었을 텐데 그 당시 내가 묵었던 숙소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출장 가면 많이 묵는다는 호텔이 있어. 징기스칸 호텔이라는 게 있어. 징기스칸. 몽골 자체 호텔인데 몽골에서 제일 좋은 구경 호텔 같은 거래. 일단 이름이 징기스칸이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몽골에선 무조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징기스칸 붙어 있는 걸 사면 제일 좋은 거야. 일단. 그래서 그 징기스칸 호텔이라고 딱 가봤더니 그 징기스칸 호텔에 묵었던 역대 해외에서 방문한 그 인사들 쭉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2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묵었는데 다른 호텔도 별로 없어서 그런데 내가 그 뒤로 1년차 단위로 계속 몽골을 갈 때마다 그 굴지의 호텔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야. 몽골에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도 해외에 많이 투자도 또 해서 거기서 투자한 것도 돈을 다 벌어서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나라 이제 슬슬 관광 붐되고 이 나라에서 관광 붐되면 그 특급 호텔 부지가 될 만한 곳 그럼 거기에 땅 사거나 그 특급 호텔 아니면 인근의 상가 건물만 사도 벌써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요 동네 이제 슬슬 투어리즘 끝발 날리면서 이제 외국인 많이 들어오겠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항이야. 공항. 일단 들어와야 되니까. 맞아. 예를 들어서 몽골에 그동안 특급 호텔이 없었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 몽골 여행을 갈 때는 몽골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이 마찬가지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계절이야. 계절. 형도 사실 오만 나라 다 가봤지만 그때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인터넷으로 날씨야. 아니 위도상으로 굉장히 북쪽에 있잖아요. 그렇지.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엄청 덥거나 엄청 추워. 화끈한 나라네요. 화끈한 나라야. 추울 때 명성 PD 영하 몇 도라 그랬지? 40도야. 40도? 영하 40도입니다. 우리나라 추위와는 좀 달라. 우리나라에서 영하 한 5도만 돼도 으슬으슬 하면서 엄청나게 춥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습도가 높기 때문이야. 몽골은 습도가 없어. 왜냐하면 내륙에 있는 건조한 사막이야. 사막 같은 사막이니까.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없어가지고 여기 추위는 좀 형태가 달라. 우리 으슬으슬한 게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울란바타르 바토르 그 공항을 딱 내리잖아. 징기스칸 공항을 딱 내려서 그 유리문을 딱 열면
카타칼 있지. 네. 도르코 칼 같은 거. 그냥 베는구나 그냥. 으아! 막 그래.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사실 그 뒤로는 겨울에는 몽골을 안 가. 이건 내가 올 나라가 아니다. 나는 그냥 그 추위에 관광 코스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때 간 건데, 야, 나 이거 중간에 관광 코스도 바꿨어. 몇 월 달을 가장 추천하십니까? 봄부터 초여름 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늦 여름부터 초가을 될 때까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시점은 우리나라의 피서 시즌 있지. 한여름. 그땐 피해야 돼. 그땐 또 어떻게 된다? 엄청 더워. 몽골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계절적 시점이라는 건 한 4, 5개월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럼 그 4, 5개월 때문에 특급 호텔이 있기도 애매하지.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그다음 두 번째 요인. 특급 호텔에 묵을 수 있는 투숙객들이 몽골에 올 수가 없어. 왜냐? 공항 때문이야.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 이 공항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징기스칸 공항이라는 지금 원래 몽골에 있었던 예전 공항, 그 공항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 공항이 되게 작아. 우리 뭐 청주공항 이 정도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항에 쉽게 해서 파킹 존, 게이트웨이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몽골에 직항이 없지. 중국 들려서 오든가. 그렇지. 그리고 비행기 편수도 뭐 한 달에 2개, 뭐 이 정도만 되는 거지. 관광객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역사 오타쿠들은 제일 많아. 징기스칸의 나라에 한번, 쿠빌라이 칸의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니즈는 어마어마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니즈는 엄청난데 교통편이 편해 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없었어. 그런데 바로 제2 몽골 국제공항인 신공항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드디어 완공이 됐어.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비행기 편수를 엄청 늘릴 수가 있겠지. 우리나라 김포공항 하나였는데 인천공항 만든 그 효과. 그거랑 똑같습니다. 영종도공항. 바로 그 몽골의 신공항이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도 몽골 그 직항 편수가 늘었어. 원래 우리나라에서 몽골 직항은 미하트 항공이라고 몽골 항공 국적기랑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항공 국적기 2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신공항이 들어섰으니 파킹할 수 있는 공간 더 많았으니까 편수 늘려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했다? 아시아나를 비롯해서 저가 항공도 이제 취항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대한항공이 독점 노선을 이렇게 국적기로서 가지고 있었을 때는 독점 노선이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했겠어? 그렇죠. 독점의 폐 우리가 또 경제 원론 시간에 또 배우잖아요. 비쌌지. 근데 이제 이렇게 노선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비행기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확 떨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더욱 거기 특급 호텔이 많이 들었을 요인이 생긴 거지. 자, 그러면 특급 호텔까지 많아지고 그럼 그 특급 호텔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도 또 관광객들이 밀려 들어오거든. 그러니 슬슬 어떤 부동산 분위기 생각난다? 베트남, 중국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과거. 그래서 사실 몽골의 10년 뒤는 베트남의 모습 또는 중국의 옛날의 모습.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이 부동산으로 한참 뜨거웠을 때의 모습이 지금 몽골에서 그대로 전개되고 있어. 그래요? 근데 그냥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중국과 베트남은 인구가 강점이 있잖아요. 베트남도 거의 1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중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몽골은 몽골이 지금 뭐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돼요? 몽골의 인구가 한 300만 명이 좀 넘어. 400만 명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이제 부동산 붐이 불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된다는 그런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좋은 얘기야. 근데 몽골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별로 없어. 사막이 많은. 그렇지. 일단 몽골은 고비 사막이라고 다 들어봤잖아. 그렇게 진짜 사람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온갖 생물도 살기 어려운 지역이 상당 부분 있고, 그리고 그 완벽한 모래사막. 우리 명성 PD 우리 저기 모래사막 갔던 그 사진 몇 개 같이 올려주세요. 우리 그 모래 한국으로 날라오는 거 진원지가 그쪽이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바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 사막까지 가는 그 중간, 그 중간에 초원을 우리가 한 차량으로 한 5시간 가까이 이동을 했는데
그 안에도 물이 없어. 그래서 뭘 이렇게 제대로 재배하거나 특히 사람이 살 만한 도시라는 게 한 차로 한 5시간 가야 도시 같은 거 하나 나오고 그래. 자, 무슨 얘기냐? 결국 땅이라는 게 전체 면적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얼마냐. 그게 중요해. 근데 몽골 인구의 절대적인 비중은 전부 울란바토르에 살아. 살만한 땅이 별로 없구나.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내가 말하는 부동산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상승률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건 다 울란바토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물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게 우리 서울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 중국도 서울과 똑같은 일이 생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베트남도 서울과 똑같은 일이 여기저기 생겼잖아. 그래서 울란바토르라고 저기 딱 분류하기 어려운 딱 여기만 벗어나면 이제 완전 초원인 거기도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신도시 같은 게. 그래서 그 외곽지대 진짜 잡초들 막 섞여 있고 막 그런 게 쭉 있었던 데가 5년 전이었는데 2년 지난 뒤에 갔더니 아파트 단지 들어서 국제학교 들어서 그 근처에 포르쉐 매장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바뀌어버려.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 모습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원래 몽골 울란바토르도 구시가지가 있겠지. 그렇죠. 그 구시가지와 지금 내가 말한 그 초원 지역에 포르쉐 매장이 있고 국제학교 있고 하는 그 신시가지 나중에 결국 어디가 더 비싸진다? 신시가지. 그렇지. 우리 강남 같은 곳이 됐잖아. 그래서 마침 이제 명성이도 친하게 지내는 몽골 분이 계셔. 네. 그분 이제 집 근처로 놀러 갔더니 세상에 자동차가 우리 G바겐에 내가 순간 좀 부끄러워지더라고. 아니 형님 그 몽골이 보통 이제 나라 국민들 뭐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지만 보통은 이게 1인당 GDP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한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는 여기 아마 우리 PD님이 찾으셨을 겁니다. 한 5,000불 정도 되는데 제일 잘 나가는 회사, 그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첫 달 대졸 초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졸 초임이요? 우리로 따지면 삼성전자 입사한 친구가 대졸 초임으로 첫 달 받는 월급 50만 원. 정답입니다. 맞았어요? 맞았어. 근데 그 50만 원도 최근 몽골 대통령이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야겠다라는 그 정책 때문에 급격히 올려서 50만 원이 간신히 된 거야. 그 전만 하더라도 내가 5년 전이라고 했잖아. 대졸 초임, 제일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의 초임이 30만 원 초반대. 30만 원. 지금은 한 50만 원 된다. 그렇지. 그것도 급격히 올려준 거지. 바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몽골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 아파트 값은 10억이 넘어요. 그래요? 아파트 내외장재나 거기 안에 있는 여러 뭐 시설물들 그런 거는 뭐 한국의 웬만한 중산층 이상이야. 양극화가 왠지 우리나라보다 좀 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것도 이제 오늘은 이제 몽골의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몽골 부동산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여의도 맨션의 부동산 특강을 꼭 듣거나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몽골에서도 갈라지기 시작했어. 어떻게 갈라졌느냐? 돈의 이치, 경제 돌아간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가져가는 수혜와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는 살아.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야.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돈 한 푼도 좀 절약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지. 열심히 안 살고 부자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열심히 살아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몽골인들 중에서도 빠른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거네 하면서 그거를 적재적소에 정확한 비율의 투자와 정확한 포인트에 딱 집어넣어서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은 벌써 10억씩 거두는 거고 반대쪽 대척점은 어떻게 사느냐? 아직도
게르. 게르. 그 게르에서 또 계속 한 3대 모여 살고. 그렇지. 그리고 유목하면서 여기 가서 양 치고 말 키우다가 또 저쪽으로 이동했다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참 경제 공부라는 게 난 그런데 그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꼭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아, 그럼요. 내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 목표가 조금 경제적으로 윤택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었을 땐 그 방법은 알아야지. 아,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난번에 뭐 이혼 편에서도 얘기했고,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면은 행복할 확률은 좀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야. 네. 맞아. 자, 그래서 아니 국민소득은 5,000불 수준이고 또 대졸 초임이 50만 원인데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취득한 거 아니면 그렇게 비싸지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그거는 거기도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옛날에 몽골 사람 뭐? 또 유목했었잖아. 유목민이야.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자는 곳이고. 그렇지. 근데 몽골인들도 이제 땅의 중요성을 확실히 눈에 띄었어. 이미 한국의 초창기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해놨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지금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또 있어. 어디냐 하면